네, 안녕하십니까. 모대 삼성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재미있고 또 활기차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해는 우리 개인들의 인내심을 체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요새는 8만원 선이 붕괴되면서 8만원 잠깐 올라갔다가 또 7만원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외국인들은 올해 10조가량 팔아치우고 튀었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은 뭐 계속 팔고 있어서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좀 들어왔나 싶은데 그 몇백 원의 반등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이 지나고 나면 기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런 횡보나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제는요, 삼성전자의 두 배의 법칙입니다. 뭐가 두 배일까요? 제가 왜 두 배라고 했을까요? 뭐 주식이 두 배 올라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요, 근래 10년을 보면 연평균 16%의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4.5배에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두 배의 법칙을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근 20년 동안 10년마다 영업이익이 두 배씩 성장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분기 영업 실적 수준이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17조 3천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에는 36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영업이익이 두 배가 늘었고요. 또 201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10년마다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어나는 10년 두 배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70조 원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영업이익의 성장은 뭐였을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끌었어요. 그 1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두 배로 끌어올렸다. 9조 1000억 원에서 17조 3천억 원으로. 자, 그러면 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무엇이 또 영업이익 두 배로 올렸을까요?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바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7조 3천억 원에서 작년 2020년 코로나 때 36조 원을 실현했습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느는 이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또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했죠? 실적, 영업이익, 이것에 따라 주가는 반드시 따라간다. 단 주가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실적이 먼저 가든지 둘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따라간다. 펄을 좀 더 받으면 주가는 몇 배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도는 무엇으로 영업이익을 두 배를 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TSMC잖아요. 지구상에서 7나노 이하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 아무래도 점유율 및 기술 격차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파운드리에서. 이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얇아질수록 여러분 성능이 향상됩니다. 성능이 향상된다는 건 조금 더 빠른 정보의 이동과 그리고 저전력,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가장 미세한 회로 공정 5나노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TSMC와 비교하면 지금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추격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TSMC는 전체 점유율에서 56%고요. 삼성전자 점유율은 17%에서 1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계속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회사 모두 2022년부터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약을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진검승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3나노 전에도 이제 5나노도 삼성전자가 수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게 TSMC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고 가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삼성은 3나노 이하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데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기존의 반도체 설계 기술인 핀팻 공정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란 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TSMC의 핀팻 채널은 게이트가 3면이 만나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개 면이 만나도록 하는 설계 기술이고 반면에 GAA 기술은 채널과 게이트가 4면을 접촉하도록 합니다.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전류를 세밀하게 제어해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인 거예요.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TSMC와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주가의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가격 변동이 크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 그 순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2배가 갈지 모르지만 그때 주가는 2배 이상이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파운드리 공정의 미세화는 흐름을 살피면 TSMC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2에서 3년마다 공정이 한 단계씩 미세화하는 양상을 보여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TSMC의 3나노 공정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면요. 아마 2024년에는 2나노 공정 양산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도 지금 가지 않지만 또 여러가지 지금 난관을 헤쳐나갈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언제나 이런 기술의 문제 때문에 언제나 싸워왔던 기업입니다. 결국엔 살아남았고요. 자, 앞으로도 이 2배의 법칙을 지켜나갈지 저는 영업이익의 2배의 법칙 이상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삼성전자 지켜보자고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